아리랑 차트의 화면 구성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아리랑 차트 이게 화면 구성인데, 이게 유튜브 동영상에도 올라가는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는 것도 요 상태이고요. 구성을 잠깐 보면은, 얘가 PST 이고, 얘가 이제 도법 차트, 길동이 도법 차트이고요.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청산 잘했네요. 길동이 도법 차트이고요. 그리고 얘가 무지개 차트. 무지개 차트이고요. 얘가 멀티틱. 그리고 얘가 타도리. 얘도 멀티틱이죠. 얘도 멀티틱이고, 얘가 이정표.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기법으로는 이렇게 이제 건법을 볼 때 쓰는 거고요. 건법을. 그리고 얘가 도법 차트고요. 도법 차트고 얘가. 그리고 얘는 타점을 정밀하게 잡을 때, 그러니까 스캘핑용입니다. 얘는 스캘핑용이고, 얘는 PST 오리지널은 아시다시피 우리 권호진 교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얘는 추세나 흐름을 큰 추세나 큰 흐름을 판단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데, 얘를 보고 저는 이제 타점을 잡지는 않아요. 얘를 보고 타점 잡지 않지만은 현재 흐름의 방향이나 힘의 방향, 그리고 이후 크게 흘러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할 때 요걸 봐요. 근데 주로 제가 판단하는 근거는 요 이제 파워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기준은 PST에서의 메인 기준은 5분이고요. 주 기준은 지금 현재 지금 거래하는 힘이 들어오고 나가고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5분이고요. 큰 흐름에 대한 추세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는 건 60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60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얘네들은 큰 흐름을 볼 때 이제 씁니다. 볼 때 쓰고요. 큰 흐름을 볼 때는 얘를 봐요. 이렇게 얘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CS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CS가 빠져 있고 파워가 매수야. 그리고 BL 업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힘은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다 잠시 쉬는구나. 그렇다면 하방력보다 상방력으로 갈 가능성이 많네. 내려가는 거는 오히려 가시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팍 올라가고, 요거를 하겠네? 요런 판단을 하는 거죠. 요거를 보고서는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매수 주기에서 매수 파워 들어와 있고, CS는 음으로 들어섰는데 캔들은 위에 가 있어. BL업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 근데 지금 CS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잠시 쉬는 중이야.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팍 올려치고, 쉴 때는 가시 흔들면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팍 올려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요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죠. 요런 그림들이 이렇게 계속 요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독해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얘가 먼저 떠요. 요게 이런 식으로 먼저 떠요. 얘가. 그리고 얘가 떴을 때 얘가 뜨면은
지금은 위로 튀겠구나.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PST를 갖다 놓고요. PST를 갖다 놓고 보고 있고 굉장히 잘 맞잖아요. 우리 다 공부하셨지만은 굉장히 잘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주로 쓰는 기법이 도법보다 건법을 쓰다 보니까 얘는 타점을 잡는 용이잖아요. 진입용. 진입용을 그러니까 찔러 들어가는 칼이라는 거죠. 얘는 칼인데 얘를 보고서는 어느 방향이 어느 타점에 찌를지 요거로 결정합니다. 얘는 찔릴 타이밍.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매수면은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얘를 보고 찔러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 입장의 보조 지표야. 단독 지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단독 지표도 가능한데 스캐핑이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 방향이 없어. 위아래 방향이 없어요. 얘만 보면은. 그래서 얘를 보고서는 멀티틱을 보고서는 얘가 어느 쪽으로 찔러야지 방향을 잡고 타돌이로 방향 들어가야 되는 그 방향을 찔러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보조 차트예요. 얘는 메인 차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조 차트. 무지개 차트요. 무지개 차트가 이제 또 하나의 보조 차트인데요. 보조 차트에서는 진입 타점을 잡지 않아요. 단지 무지개 차트는요. 무지개 차트는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할게요. 다시 요 구간들이요. 요게 요 구간, 그리고 여기 매도가 일치했던 매도 구간, 그리고 매수가 일치했던 구간, 여기 매수가 일치했던 구간. 요 구간들을 보시면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홀딩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개가 이렇게 섞인 구간은 이런 식으로 가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짬뽕으로 섞인 요런 구간들. 요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로 통일된 구간들, 그 방향을 쭉쭉 가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방향이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내가 매수만 볼 수 있고 매도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섞인 구간에는 위아래 가시도 심할 뿐만 아니라 방향이 불투명해. 그래서 이 구간에는 진입하기도 홀딩하기도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그런 뷰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기 거져 있는 각종 선들, 이 선들 하나하나 모든 선들이 저항 지지선이에요. 근데 이 무지개 차트의 단점이 어느 선에서 저항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 그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선들 중에 저항 지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있는 선들 값 중에. 그래서 빼지는 못하고 놓고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스닥이죠. 얘 S&P예요. 요 옆에 다우도 있어요. 근데 나스닥, S&P, 다우, 이 세 개가 다 미국 지수잖아요. 왜 세 개를 놓고 보는데? 이 이유는요. 세 개가 다 미국 지수다 보니까 세력이 어느 차트 보고 어디다 베팅을 할지 몰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A란 세력은 나스닥에다 베팅을 할 거고, B란 세력은 S&P에다 할 거고, C란 세력은 다우에다 할 거고. 근데 그들이 선택하고 들어가는 선들이 이 선들 중에 하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 공통적으로 딱 물리는 선들이 있어요. 그런 선에서는 거의 90%까지는 좀 뭐하고 80% 정도 거기서 저항 지지가 나와요.
만약 셋 다 이런 선이 딱 동시에 물렸다. 그러면 저항지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엔 선이 없는데 여기에 선이 있어서 거기서 딱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뚱맞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로랑 오일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생뚱맞고 전혀 다른 것들이니까 연관관계가 없어.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 건덕지가 있다면 얘네들이 달러로 엮인다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엮일 건덕지가 없어요. 유로나 오일이나 이런 케이스는 달러 베이스라는 거, 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요거 외에는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건덕지가 없는데요. 미국 지수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차트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야. 정보가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열어놓고 정보를 빼간다고 그럴까요? 취득한다고 봐야겠네. 정보를 취득합니다. 다른 종목에서. A란 종목과 B란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면은 A란 종목이 B란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차트를 놓고 봅니다. 이게 그 아리랑 차트의 화면 구성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기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아리랑 차트를 아리랑 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력이란 거를 알아야 돼요. 꼭 반드시 just.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캔들들 하나가 개미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봉이거든요. 1분 차트? 1분 차트라고 할지라도 엔간한 개미로 이 봉 하나 못 만들어요. 개미가 가진 자본력으로요. 이렇게 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밀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만큼의 자본력을 동원해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경제적 주체?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 자본 주체? 예, 그런 주체여야 돼요. 그런 주체가 세력이라는 거죠. 그게 누군데? 대표적인 게 JP모건, CT은행, 그리고 많죠? AIA? 그리고 그 대기업들 많잖아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 유명한 애 있죠. 제가 싫어하는 애. 예, 도널드 트럼프. 국가도 홍콩은행. 예. 가능합니다. 국가도 세력이에요. 국가도 자국의 화폐 가치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 베팅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기관 투자자. 예?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지수를 방어하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방어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세력이에요. 그 사람들도요. 그리고 각종 법인들 되게 많잖아요. 예. 전에 내가 한 번은 심심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알려진 세력 이름을 뽑아봤어요. 딱 들으면 아는 세력이 대략 20개가 넘어. 걔네들만. 워낙 유명한 애들만 얘도 세력이었어? 했던 애들이 20개 이상이야.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에요. 대표적인 금융기업들, 예, 보험회사들, 이런 애들, 예, 은행들, 이런 애들 해가지고 대체로 20개 이상이야. 딱 들어도 그냥 아는 애들.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얘네들이 이제 세력인데요. 얘네들이 이런 봉을 만듭니다.